자,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공급 질서 교란 금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공급 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교란 행위는 바로 뭐냐? 매매, 양도, 알선. 알선은 광고도 포함시킵니다. 이것도 할 수 없다. 단 가능한 것이 있죠. 상속과 저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요 대상이 되는 건 뭐라냐? 공주증상 확대 금지.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래놨죠. 주택 증서 같은 거. 그다음에 주택상환 사치, 증, 입주자적 증서, 그다음 증상 확대 금지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그다음 대라고 하는 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 대책자에 의해서 한마디 이주 딱 치죠. 소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요것이 바로 대상이다. 그래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랑 또 가끔가다면 국민주택 채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여길 붙었더라도 상속과 저당자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지위는 무효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지위는 무효요.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순위자가 아닌 사람이 3순위 통장을 갖다 거래해서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지위는 다시 3순위죠.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매 대상이 된다. 그러면 환매 대상은 등기 넘겨줄 거 없이 그 대금을, 주택가격 대금을 지급한 날 취득한 것이 된다.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럼 나가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죠. 퇴거 명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주 자격을 갖다가 얼만큼 제한하냐. 바로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겠고, 자, 요거뿐만 아니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자, 요 밑에 따로 둔 이유는 있겠죠. 위에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나 밑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은 형벌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위는 무효요, 계약은 취소요, 환매 대상이 되어 퇴거 명령을 내리고, 다음 거기서 입주 자격 10년 범위에서 제한받고, 요까지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 나가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주체한테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앞에 거는 결국 누가 했었죠? 누구든 사업 주체.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에 넣는 거지만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서 본다면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만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건 가서 사업주체가 너희들 입주하라 이렇게 통보한 날이라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 60일. 왜 60일이냐? 여러분들 반대부터 60일 내 등기하도록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는, 이런 경우 요 사이에는 어떤 경우를 해설하냐? 해당 주택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 담보권 설정이, 해당 주택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임차권은 채권이요. 부동산으로서 가져가는데, 자, 동산이면 중요한 것지만 물권화가 되는 것이 등기돼야 물권화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채권인데 임차권은 등기하면서 물권화가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갖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는 가서 사업주체가 입주했는데 너희들 동의 없이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투기주택공사,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런 것을 부기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기등기 방법이란 건 시기나 마찬가지죠.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 건설된 주택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효력이 있죠. 자, 효력은 만약에 이 부기등기를 갖다 한 이후에 앞서 있던 저당권 등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다만 입주 예정자가 가서 동의했다든가 아니면 또 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냐면 그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 났어요. 그러면 경영상 문제가 있을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인수할 수 있고 입주 예정자 인수할 수 있죠. 그럼 입주 예정자 같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인데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와 전맹이 제한 투자는 투했다 동그라미 치면 돼. 왜 투했다 동그라미냐? 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다 국토장관과 시도사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위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럼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고요. 특히 국토장관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는 해제할 경우는 자 국토장관은 시도사 의견을 듣는다는 거 잘 아셔야 되겠죠. 또 시도사 할 때는 국토장관은 유일하게 만무 협의. 다음은 국토장관은 매년마다 가서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재검토하도록 돼 있겠고 재검토 결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제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기과열지로 지정받은 시도사 시장군구청장 해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해제를 갖다 요청할 수 있겠고 해제 요청 받았다. 국토장관 시선 며칠이 중요하죠?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40일 내 다른 거 달리 40일 내. 이 40일 어디에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때 똑같이 40일이라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일 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반드시 해제하고 이를 갖다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전맹이 제한이 있습니다. 전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맹을 제한하지만 모든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은 가능하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는 가능하다? 상속은 가능하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전맹이 대상이 되는 건 투기과열지구의 건설공급되는 입주선 지위 투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투지.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데 여기는 이 지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수도권의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에 택지로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 선정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공택지, 민영택지인데 아직까지 지금은 없잖아요. 지정한다 했죠. 예정인다 했죠. 왜? 자, 전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부기 등기한다. 어디 있다는 거다 보시면 너희들은 제3자한테 이걸 이전하지 말라고 해서 부기 등기는 주택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체행위를 하지 마라 하면 누가 우선 매입하느냐? LH공사면 LH공사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가 먼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맹이를 갖다 하지 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전맹이 제한 특례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례로 쓴다면 자,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죠. 사상이 해이하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4. 세대원을 구성하는 자가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 있다. 사정, 취약, 우리가 질병, 치료, 결혼 같은 사정이 있다. 근데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간다. 4. 상속받았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전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세대를 구성하고는 전원이 간다. 전원이 간다. 해외로 나가겠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 전원이 가야 돼. 전원. 그 다음 이혼해서 위자료 주겠다. 뭐 전원은 아니겠죠. 배우자에게 주니까 전원이 간다면 미혼한 거 아니겠죠. 자, 그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의 법률에 의해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용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자, 이주 택지 받아봤자요. 원주민은 그 지역에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팔고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시장공사청이 확인한 거다. 전매할 수 있다고 확인. 네, 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죠.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경매, 공매가 넘어가는 경우 있죠. 자, 경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 있어요? 내가 은행에 대출 받은데 못 갚았어. 그럼 경매. 공매란 건 내가 세금을 못 냈어. 기타 공적 주체해주는 건 공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자, 이건 바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봤을 때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는 건 요새 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결혼과 동시에 부부 공동명의를 하죠. 뭐 누가 돈 벌었다 안 벌었다 이 따질 게 아니라 그러면 한 사람은 배우자 어떤 한 사람은 당연히 넘어간 거죠. 공동 소유니까 그 뜻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상환사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죠.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하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 그럼 이때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바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인만이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이 되겠죠. 얘는 등록사업자일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발행은 어떻게 할 거냐?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이야 발행하는 거다. 그럼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한테 승인받는다는 것. 발행 방법은 김영식 증권이라는 것. 이게 필요하겠죠. 다음, 여기는 김영식이기 때문에 대항 요건이니까 사채를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야 되겠죠. 만약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또는 제3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이거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겠다는 걸 가져가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그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왜? 이 등록사업자는 등록할 때 지급보증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사채 발행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법, 주택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상법상의 사채법은 적용이죠. 상환기간 몇 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럼 양도 양수할 수 있느냐? 양도나 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죠. 중도로 해약해서는 할 수 없다. 단 여기 있잖아요.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거 아까 봤죠. 사상해이 그랬죠. 자, 여기 뭐예요? 사상해 몇 년 이상 나요? 2년 이상. 그래서 사상해이면 바로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가 역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 주택상환사채, 또 전매행위 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 이게 가장 중요 파트였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